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취업의 달인 시리즈의 이직편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과정은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렝스, 강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잡 서치, 즉 채용 공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면접이고요. 인터뷰. 그리고 네 번째가 면접에서 최종 합격 후 서로 처우 협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동의하에 최종적으로 이직으로 이제 하겠다는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이후의 과정입니다. 자, 먼저 이 스트렝스 강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직편은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누군가에게 무엇이든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 강점을 최대한 어필해서 제 자신의 모습에 세이지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 내 강점을 좀 더 어필해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상대방이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됩니다. 자, 가령 제가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IT에 관련돼서 제가 기획, 운영, 개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먼저 IT 기획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업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성을 한 후에 어떻게 좀 유연하게 기획을 했던지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기획적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뛰어난 사업자 잡서치 즉 해당 이제 그 마켓에 대한 뛰어난 조사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잘 풀어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어떤 회사에서든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기획 능력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노하우, 즉 저라면은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기획 능력을 벗어나서 데이터 기반의 기획, 데이터 기반의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따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기획 담당을 하고 계시다면 그 기획을 하기 위한 데이터의 분석을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고 그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기획에도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필을 하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또 다시 키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운영 능력입니다. 이 운영 능력은 IT 시스템 운영, 뭐 인프라나 보안 시스템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이 운영 능력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 꼼꼼하게 운영 능력 그리고 장애가 터지지 않는 사전에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운영 능력 등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저라면은 저도 이직을 여러 번 했고 그 이직을 할 때마다 좋은 결과로 퍼포먼스를 저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해서 성공했던 제 경험을 되살렸을 때 저는 자동화적인 부분에 좀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면서 당시에 실수를 줄이고 사람의 실수 즉 휴먼 에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휴먼 에러를 줄이고 그리고 많은 시스템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선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 처리하여 현재보다 과거보다 현재 얼마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서버 운영자라면 뭐 배시 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건 이제 리눅스 유닉스에 해당되고요. 뭐 예를 들면 파워쉘을 이용할 경우에는 윈도우즈 서버에 대한 운영 능력이 자동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혼재해서 막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떠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를 내가 해봤던 경험이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 이 해당 귀사에 어떻게 발전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하면은 분명히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좋은 인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 부분인데요. 이 개발 부분은 일단 개발자분들이 자신만의 뛰어난 역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특히 라이브러리를 어떤 거 잘 쓰냐, 뭐 자기는 리액트를 잘 썼다, 뷰를 잘 썼다, 뭐 요즘엔 잘 안 쓰지만
뭐 jQuery 같은 부분은 뭐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요즘 잘 안 쓰죠. 이러한 부분들을 자신이 잘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활용 능력을 좀 여러분들이 좀 어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아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하우, 즉 뭐 풀스택으로 자신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봤고 어떠한 기획을 해서 개발까지 완성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면은 개발적인 부분도 좋은 퍼포먼스를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IT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IT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운영을 할 때 반드시 현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자신은 어떠한 노하우로 어떻게 처리를 해왔다는 것을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인 취업편에서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외국어 능력을 제가 이직편에서 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국어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대기업이나 국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이직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라는 또 다른 스코프를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가령 저를 예로 들면 과거에 글로벌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한 채용 프로세스를 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6번의 채용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최초로 이제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서 일단은 IT의 현업분들이랑 기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팀과 함께 기술 인터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인성 인터뷰나 회사에서 상황 인터뷰를 봤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아시아 패시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시아 패시픽과 함께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뭐 대부분 있고요. 뭐 홍콩도 있을 수 있고 뭐 저희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뭐 일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는 실무 인터뷰도 영어로 했던 경험이 많은데요. 영어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여러분이 의사결정이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면접관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인터뷰에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포지션 이제 그 최종 합격에 대한 좀 순항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섯 번째로는 또 다른 아시아 퍼시픽이 아닌 해외 이제 북아메리카 즉 미국 지사에서 이제 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 또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사와의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경우로 봤을 때 저는 인터뷰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반드시 영어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 외국계 기업에 컨택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영어 공부도 조금은 소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어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 면접관한테 좀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게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기 위해서 일단 기타를 썼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트렝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잡 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잡 서치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많을 수 있는데요. 잡코리아나 사람인 이거는 절대 광고는 아닙니다.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를 말씀드리면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뭐 잡플래닛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리멤버나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도 채용에 대한 그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제가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영어를 강조했듯이
외국계 기업을 따지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는 피프렌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링크드인이라는 그 어, 직장인들에 대한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건데요. 그 링크드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프로필을 올려놓으면은 해외 이제 리크루터나 아니면 채용 담당자가 여러분들을 보고 직접 컨택을 해서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헤드헌팅 잡 서치폼에서도 연락 올 수 있고요. 직접 탤런티드 매니지먼트라고 직접 해외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분이 여러분께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영어에 대한 부분이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영어로 해외에서 연락 오면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영어로 그분들과 간단하게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잡서치를 제가 하게 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리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 찾아볼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 번 좀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채용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리퀘어먼트, 업무 스킬에 대해서 그쪽에 JD, 잡 디스크립션에 정의를 해놓죠. 저희는 그러한 사항들의 내역들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제 자신의 커리어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커리어를 개발하시고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JD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JD에 대한 그 지속 요구사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인터뷰고요. 이 인터뷰는 여러분들의 레주메, 커버레터, 즉 이력서와 자기소개 기반의 인터뷰가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신입과는 많이 다르고요.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질문드린 사항은 그간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력서와 특히 이력서의 내부에 있는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당시 상황이 어땠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인터뷰에 임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대답이나 아니면 좀 의심이 될 만한 대답이 나왔을 경우 여러분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왔던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반드시 분석을 해서 면접에 임하시길 저는 강력하게 권장드리고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인터뷰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인사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채용에 대한 협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역시나 연봉이죠. 연봉은 딱히 기준은 없지만 업계에 따라도 굉장히 다르고 연봉은 반드시 본인이 어떠한 연봉을 받고 싶다 하는 이러한 희망을 얘기해도 상대 회사에서 연봉에 대한 버짓 그리고 이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이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연봉 수준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조사를 할 때는 이 업계에서 예를 들면 금융업계라고 하죠. 금융업계에서 보통의 이제 평균적인 임금 그리고 연봉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존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기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은 인사팀에서 그거에 대한 에비던스를 보고 이걸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을 때 연봉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가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사일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직하시는 분들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사일도 굉장히 기준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통념상 입사 이직에 대한 기준은 원먼스 노티스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됩니다. 한 달의 노티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당장 출근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회사에 대한 현재는 제가 자신이 재직 중인 이 회사에 대한 동료들과 회사에 대한 부분도 예의를 좀 지키고 싶다라는 의사를 결정을 하시고 상대 측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입사일에 대한 부분은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직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 없죠. 그래서 이직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있든 꼭 한 번은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한 번 이직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번에 대한 이직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제 컨텐츠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